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양대 지수가 모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은 반등이 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사실 흘러내렸기 때문에 크게 좋아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다행이긴 한데 환율은 이틀째 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라는 거고 2,900포인트를 그동안 지지해 왔는데 만약에 더 흘러내렸다면 2,900포인트를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지난 이제 하반기 동안 계속 흘러내렸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보셨던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거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시장은 올 초에 흔들리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 초반에 흔들리는 이 흐름이 단기, 잠깐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 안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3주 또는 한 달 정도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지난해와 올해 시장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달라진 건 많지가 않아요. 즉 2021년도에 가장 시장을 좀 괴롭혔고 그 다음에 공포감을 조성했던 건 바로 테이퍼링이었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서 금리 인상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시장은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등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반등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면 그래 올라가면 수익 다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020년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2021년도 지난해를 생각해봐도 상반기에 주가가 1월 초부터 해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지만 주가는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 역시도 상승장이에요.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2020년도의 상승장처럼 이런 시장은 결코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주가는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좀 직시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약간 쓴소리도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난해 상반기에 시장은 올라갔지만 수익보다는 손실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근데 올해도 역시 시장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월달 지난해와 비슷한 상반기와 비슷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떨어졌을 때는 손실, 그리고 또 올라가더라도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의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수가 아닌 소수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소수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올해도 역시 지금 주초에 흔들리는 건 당연히 흔들리고 나서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대.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늘 지금 매일 다른 멘토님들도 좀 힘든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공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챔쇼와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상담을 듣고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고민이세요? 네,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7,200원에 10%. 17,200원에 10%. 매수하신 지가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1년 아, 정도 1년이요. 넘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잘 버티시다가 이제 뭐 근처까지 최근에 한번 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플렉스? 17,200원에 예,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17,200원. 그러면 지금 아직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오래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오래됐어요. 1년 네. 넘었어요. 근데 며칠 전이죠. 근데 주가가 그 가격 매수 가격을 좀 넘어섰다가 지금 빠진 거네요. 반 팔았어요. 반 파셨어요? 지난주에. 네. 반을 파셨어요. 그때 다 파시지 왜 반을 파셨어요? 아, 그때 다 팔 걸 약간 좀 후회되지 않나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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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는 과거에 굉장히 좀 수익을 굉장히 잘 냈던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회사긴 했는데 이제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이 회사도 지금 보면 실적 확인하시죠? 네, 실적이 지금 내년에 턴어라운드 된다고 그래갖고, 네. 4분기 실적도 조금 좋아졌다 그러고 그래갖고, 아, 그래요. 기대감으로.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도 좀 실적이, 좋아졌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회사가 2018년도부터 영업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영업 내년 손실을 보고 동안 있어요. 그랬어요.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분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 적자라는 건 사실 연간으로 봐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막연하게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파시는 게 맞았던 거예요. 지금 보면 주가가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 있죠. 안 나오는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럴 때 개인들은 사겠죠. 무슨 일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갖고 있던 네. 분들은 또 올라오는데 또 안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4년 동안 영업 손실을 계속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관리 종목이 돼요. 그죠? 아, 네. 그리고 나서 더 손실을 계속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년째가 되면은 그러면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안 좋다라는 건 불안함을 느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올라왔을 때 기회를 주면 그때 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플렉스도 회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회사 자체는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아직 시세는 아직 뭐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반등 시에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그 전에 꺾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네. 결국은 손해로 나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반등 시 16,5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위니아 김치 위니아 dim체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3,900원에 20%입니다. 3,9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 가까이 되지 싶어요. 한 달 정도. 네, 손해 알겠습니다. 보고 내려갔다 오늘 어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쵸. 알겠습니다. 위니아 dim체 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해놓고 뭐 한 이제 여름쯤 오기 전에 한 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생각하고 네, 사가 그죠.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파는 계절주. 그럼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위니아 dim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죠? dim체하면 네네. 생각나는 게 김치 냉장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맞아요. 겨울철에 뭐 김장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숙성을 시키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위니아 dim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거래가 정지됐다 풀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도 이제 상장 적격성 이제 심사를 받고 나서 이제 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거래 재개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역시 뭐 계절적인 어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계절주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니아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당장 뭐 이 회사를 팔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매수가가 지금 3,900원이시죠? 그럼 지금 25원 정도가 지금 이익이네요. 그죠?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년 여름까지 두고서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회사는 지금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올라오면 적정선에서 그냥 가격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올라오면 제가 위쪽으로 보면 4,3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하고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가격 올라왔는데 또 이거 여름철 기다려 볼까? 가다가 결국은 다시 매수가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잘 파세요. 4,300원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7,200원이요. 20만 7,200원의 비중은요? 10%요. 10%. 알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화장품 분위기가 참 안 좋죠, 멘토님. 이 아모레퍼시픽도 올라가나 싶더니 또 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굉장히 시간을 끌어요. 예. 질질 좀 끄는 그런 그런 것 타입인데 사실 이 회사가 2020년도 말부터 해서 이제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눌리게 된 게 결국 그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분 지난해 2021년도 상반기에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왜 올라왔나요? 주가가? 중국 수출 때문에. 중국 수출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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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20년도는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리고 거기서 바로 올라온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못 올라온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죠? 그리고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막 올라오는 기업들은 2021년도에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죠. 그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코로나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주가는 사실 떨어질 만큼은 다 떨어졌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근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이라는 건 매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가까운 미래의 상황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자리 잡고 바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20만 7천 원이잖아요. 네. 비중이 10% 정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여유가 있다, 현금적인 여유가 있고 난 좀 기다려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저는 15만 5천 원 있죠. 네. 15만 5천 원. 만약에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사실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그냥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기다리시고요. 만약에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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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사면은 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다음 날이라든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올라가는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결국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떨어지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떨어지는 종목을 사게 되면은 떨어지는 시점에 사기 때문에 뭐예요? 떨어지고 나서 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면 그만큼 결과는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힘내시고요. 그리고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이 셀트리온을 샀는데요. 셀트리온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26만 4천 원을 샀고요. 14% 정도 됩니다. 26만 4천 원에 14%.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좀 많이 물렸습니다. 네, 그렇죠. 뭐 셀트리온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지금 물려 있으시니까. 네, 셀트리온도 이제는 좀 살아날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셀트리온을 사실 그 상담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근데 지난번에도 상담을 이제 해드리면서 그때가 이제 지난해 뭐 11월이라든지 12월 달에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그 회계 처리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도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매수하신 그 시청자분께서 26만 4천 원이에요? 그죠? 예. 네, 그 14%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비중이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셀트리온 정도의 이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10%대가 아니에요. 보통 20%, 30% 굉장히 큰 비중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수 비중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도 어느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을 분명히 해주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사이클상 하락 사이클을 맞았잖아요. 그죠? 올해 분명히 또 움직이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뭐 힘든 과정이지만 추가 매수를 한번 좀 잘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좀 참으셔야 돼요. 좀 더 참으시고요.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제 그 문제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차라리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 매수해서 그 다음에 매수한 가격이 26만 4천 원이니까 27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야, 지금 저점이 아니고 네, 다음에 지금은 아니에요. 바닥이라는 건 한 번 지금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바닥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분명히 내리든 올리든 조금 시간 가져라. 네. 네, 이거 분명히 시장에서 분명히 뉴스도 나올 거고요. 시장에서 반응이 분명히 우리가 보일 거예요,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좀만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 39만 5,500원에 20%입니다. 39만 5,5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들이 쭉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근데 네이버는 카카오야 뭐 자회사를 계속 떼내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좀 왜 그럴까 싶기도 해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주가라는 건 많이 올라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적이 없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뭐 실적의 증가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코로나에 대한 또 영향도 또 반사이익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고를 방송에서도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덜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니까 이건 아직 안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장성이라고 본다면 뭐 네이버 성장성 당연히 높죠. 하지만 주가라는 건 그래요. 삼성전자도 성장성 높고 하이닉스도 성장성 높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떨어집니다. 1년, 2년 올라가면 1년, 2년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네이버도 사실은 지금 39만 5,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난해 그 연말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시청자분? 예. 그죠? 그 당시에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죠? 예. 일단 지금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상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 반등이 나올 때 탈출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수가에서 꼭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는요 반등 시 매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37만 원 지난번에 이 가격 이 가격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근데 37만 원의 지지가 안 됐다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놓쳤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면 아마 37만 원 부근까지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예. 37만 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정리를 하시고 이거 말고도 사실 좋은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위에서 올라와서 빠지는 종목들보다는 이거 빠질 대로 빠지고 나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쪽으로 본다면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시 37만 원에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롯데 정밀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8만 원에 10%요. 예, 8만 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아, 참 이게 지금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그렇죠. 이제 올라온 많이 편이거든요. 왔죠. 예, 다른 화학주들 대비했을 때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화학주들이 대부분 주가가 지금 어때요?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거기다가 롯데정밀화학은 개별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온 편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는 혹시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12월 초요. 12월 초에요. 그때는 매수 시점은 아니었어요. 자, 지금 롯데정밀화학 볼게요. 이거는 기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해요. 하지만 네. 지금 보실 때 차트를 분명히 보셨죠? 그때 뭔가 이제 떨어졌다 반등 나오는 것 같아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자, 차트를 애매하게 보면 안 돼요. 애매하게 보시면 안 돼요. 차트를 보려면 진짜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반등 포인트였는지 아니면 하락이 지속되는 포인트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고점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점과 저점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이건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네.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네네. 나오는 반등, 이런 반등에 보통 매수를 하나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롯데정밀학은 아직 저점이 안 잡혔어요. 예, 분명 더 밀고 나서 또 다시 올라올 텐데 아직 저점이 안 잡혔다는 건 매수할 시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은 중국 경기를 봐야 되는데 중국 경기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이 자리를 깨고 나서 올라오거나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7만 원이요? 네, 7만 원 정도 그때 부근. 물타기를 될까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예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가격적으로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다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일단은 8만 여기서 만약에 반등 7만 원 위쪽에서 틀어주면 8만 원 매수가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는 거예요. 더 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8만 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네. 7만 원 부근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네.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추가 매수는 이럴 때 잡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7만 원이 깨지고 네. 나서 한 6만 5천 원 부근에 오면 그때 다시 네. 한번 연락 주세요. 혹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지를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최양요님께서 포스코케미칼 18만 2천 원에 20% 자꾸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추가 매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네. 처음에 내가 그 판단했던 흐름과 다르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건 무한정으로 막 떨어질 때마다 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17만 원 가격대부터 해서 14만 원 가격대 이 가격 안에서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나요? 계속 횡보를 보여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표시를 딱 해드리면 이 회사는 이 안에서 계속 움직였던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보통 14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올라올 때 수익을 내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4만 원에 지지를 못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지금 추가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8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네요. 이 가격이 거의 역사적인 고점 가격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이 가격에 추가 매수하셨다면,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수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15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드릴 텐데 15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반등 안 주고 만약에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차라리 12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이센조님께서 NI스틸 3,700원에 10% 2달 동안 물려있다가 이제 매수가 근처에 왔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3,700원 가격이면 지금 매수가하고 한 10원 정도 차이네요. 네. NI스틸 지금 보면 물려있다가 지금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더 밀렸다면 이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NI스틸은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는데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수가에서는 3,700원 정도 매수가죠. 매수가 또는 매수가에서 뭐 한호가 정도라도 올라오면 그때는 절반은 줄이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위쪽으로 4,000원 정도로 보고 가세요. 거래가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긴 했지만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래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있던 거래들하고 지금 비교해 본다면 이 상승에 대한 신호의 거래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700원에서는 최소한 절반을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만 위쪽으로 4,000원 정도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손절가는 어쨌든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3,4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4,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서영순님께서 LX 세미콘 11만 7천 원에 10%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을 꽤 보고 있으신 상황이에요. LX 세미콘 주가도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이미 목표가는 초과했어요. 네. 수익이 난 상태부터 사실 우리는 언제 그 수익을 실현해 나갈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올라갈 때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못 팔아요. 하지만 꺾이고 나면 그때 올라갈 때도 못 팔고 꺾이고 나면 또 그때가 아쉬워서 못 팝니다. 근데 결국은 사실 우리는 욕심을 줄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올라갈 때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다가 잠깐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으니까 또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밑으로 예상과 다르게 밑으로 꺾이게 된다면 아마 밑에 있던 물량들이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매도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 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나나나님께서 한솔테크닉스 8,449원에 37% 조금씩 오르는데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아직 조금 멀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 8,449원, 8,45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매수가가 지금 위쪽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흐름 자체가 최근에 대규모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 나오고 지금 잡혀 있긴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서 잡혀 있긴 한데 거래 자체가 중간중간마다 한번 튈 때 거래가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회사의 매수가 차이가 사실은 위쪽으로 많이 나지는 않지만 꼭 매수가에 왔을 때 나오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잘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잡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손절가를 잡는 가격은요. 7,320원입니다. 7,320원 손절가 잡고요. 반등 시에는 저는 위쪽으로 너무 많은 가격을 보지 마시고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정구점 자리가 얼마냐면 8,170원 정도거든요. 정구점 부근에 오면 그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 산업 매수가 한 2,500원에 한 10% 정도 돼요. 예, 우리 산업 2,500원에 10%. 네.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샀다가 21,000원 넘어가고 그러길래 다시 이 가격 오면 좀 더 사볼까 해서 지금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 고민이시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 지금 가격이 딱 2,500원이거든요. 네. 지금 더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가격이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예.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산업이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혹시?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열흘 정도 되셨어요? 그럼 뭐 수익이 잠깐 났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산업이 지금 2,500원이라는 가격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거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에 지금 추가 매수를 10% 더해서 무게를 싣고 갈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2차전지 뭐 전기차 쪽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맞아요.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이 시세의 반영이 주가가 꼭 지금 여기서 뭐 우리 산업도 여기서 바로 잡고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흐름으로 갔을 때 내가 차라리 이 기업을 조금 더 믿고 가겠다면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더 싼 가격에 샀을 때 그때 담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장이에요. 네. 서둘러서 내가 하루 일찍 먼저 빨리 이렇게 하다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기업이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럼 어때요? 예. 아쉽겠죠? 예. 아실 필요 없어요. 왜? 다른 기업 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올라간 대로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안 그래요? 그죠? 떨어지면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은 아직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25,000원 잡아드리되 추가 매수는 올라갈 때 지금 가격이나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뭐 19,000원 정도 이 가격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때 지금 연중 최저 가던데 그것이 지금 19,000원대가.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만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S트래픽이고요. 예, S트래픽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300원에 비중 10%입니다. 7,3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아요, 멘토님. S트래픽 어떻게 해볼까요? 네. 7,300원이시네요. 지금 이 기업은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분? 그 매수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전에 매수를 했고요. 네. 근데 대북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만 원 위로 매수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그래요? 네, 뭐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유중이 있었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유중도 받고 해가지고 단가를 최대한 낮춘 게 이제 7,300원이거든요. 낮춰놓은 게 7,300원이면 와 진짜 비싸게 사신 거네요. 비쌀 때 네,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보다 보니까 또 이해관계가 또 대북주에서 네. 이 전기차 충전소 그쪽 모멘텀으로 또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000원 정도 그때 갔을 때도 그때도 뭐 더 올라간다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까지 시장 대비해서 너무 떨어지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재무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참 난감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딱 듣기로는요.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예. 그죠?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나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네. S트래픽이 지금 앞에서 뭐 어떤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모멘텀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굉장히 현혹시키는 거예요. 예, 그죠? 맞습니다. 결국 네. S트래픽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실적은 계속 적자이고 그래서 불안한 회사이긴 하지만 모멘텀이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계속 또 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떨어져도 이 모멘텀 때문에 못 놓는 거죠, 손을. 그렇죠? 예. 네, 참 이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이전에 다 나왔고 그때 반영이 다 된 거잖아요. 그 지금 당장 예. 눈앞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 실적 때문에 불안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시장이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이 기업은 지금 6%나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결단을 내릴 때는 됐어요. 근데 그 결단이 단순하게 그냥 뭐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예 과감하게 손절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는 매수가까지 회복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회사를 최대한 손실을 줄여놓고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S트래픽은 지금 뭐 유상증자 얘기 나왔잖아요. 주가에 반영된 되고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유상증자 이후에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유상증자는 어떻게 지금 주주 배정이네요, 그죠? 네. 주주 배정. 이거 그러면 유상증자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거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예. 4,200원 지금 발행 전환 가액이 4,200원대니까 주가는 이 정도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6,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본인도 아실 거예요. 지금 더 갔다간 불안하다는 거. 그럼 6,000원 왔을 때 이때 털어내자고요. 아시겠죠? 네. 털어내고 다른 기업 보시면 돼요. 근데 저 하나 더 여쭤볼 게 네. 오늘 이게 왜 빠지는지 저도 지금 원인을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원인을 지금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원인이라고 한다면 유상증자 상장일이 1월 11일이네요. 그죠? 네네. 유상증자 그 공시가 언제 나왔나요? 이 회사는 처음에 최초 공시가? 최초 공시가 2년 11월 달인가로 11월 달이요?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예.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유상증자 일에 가까워졌어요. 그죠? 11일이니까 가까워졌기 때문에 뒤늦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그죠? 예. 연초에 항상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덜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트래픽은 어쨌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유가 없어. 이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지금 죄송한데 지금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다음에 한번 연결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K 디스커버리 예, SK 비중 50%고에 6만 원입니다. 6만 원에 50%. 예예.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뭐 비중도 많으신데 손실도 좀 꽤 크네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참 지금 어찌 보면은 그래요. 이게 6만 원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이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시청자분 지금 이 기업 6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영업이익도 좋고요. 네. 그래서 했더만은 네. 자꾸 내려와가지고 4만 지금 6천 원, 4천 원, 3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좋다. 그건 지난해를 얘기하시는 거죠? 2021년도? 예예. 그죠?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말은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 TV에서도 상담을 하시대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화면 잠깐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요. 9만 원에서 일을 네. 갚거든요. 화면 잠깐 볼게요. 지금 2021년도란 말이에요. 상반기예요. 예. 지금 9월달까지는 사실 3분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죠?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분기 하나 남은 거죠. 4분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2020년도보다 떨어졌어요. 이익률이.
그렇죠? 예. 영업이익도 지금 1,0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2020년도에는 1,7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좋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SK 디스커버리는 지금 그동안 2020년도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6만 원, 50% 비중 너무 크시네요. 이거 이대로 비중만 가면 6만 원 가겠습니까? 비중만 안 컸다면 사실 저는 이 회사는 좀 예.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모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미 이 정도 빠졌다면 5천 원대 지금 49,000원이죠. 45,000원. 예. 45,000원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사실 조금 더 크게 밀릴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보통 이 가격대에서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잡히면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회사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지금 일단 기다리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55,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화가 안 되면 물량을 줄이세요. 그래.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예, 예. 도와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두산 PL셀이고요. 예. 예, 가격은 49,070원이고 40% 있습니다. 49,070원에 40%.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굉장히 긴 시간 좀 횡보를 하고 있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만큼 많이 빠지고 네. 그다음에 또 많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많이 쉬어요. 얘는 또 빠지지도 않네요, 근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쉬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났을 때가 지금 4,000원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걸 보면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0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것도 1년 정도라는 기간 동안에 그만큼 올라갔다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닐까요? 시청자분?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도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두산 퓨얼셀도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이 회사는 아직 조정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밑으로는 얼마냐면 43,000원이에요. 43,000원 가격대에서는 계속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55,000원 부분에서는 다 때리잖아요. 매도를 하잖아요. 그죠? 흐름 보이죠? 그죠? 시청자분. 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대응을 하면 되고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에 하신 거예요? 아니요, 9월 달에 일단은 55,000원에 샀고요. 그럼 55,000원 이후에 샀어요. 네. 추매를 좀 한 거예요. 팔아야 되는 자리에 산 해서- 거네요. 결국은 팔아야 되는 자리에 산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추매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12월 달에 올라왔을 때는 수익 아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죠? 안 판 거잖아요. 그때 팔아야 된다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이런 주식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걸 지키지 못할 거라면 나는 이런 종목을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면 사실 좀 더 안전한 주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반등 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도 지금 빠지고 있어서 차라리 좀 안전하게 본다면 5만 원. 반등 시 5만 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세요.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대신증권 예. 21,200원에 4분기 영업까지 해서 무슨 1조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배당락이 한 7%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6일간 빠지기 때문에 어디 매도할 기회가 없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50%. 50% 알겠습니다. 아마 배당락 때문에 떨어졌겠죠? 멘토님?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최근에 보면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배당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배당 전에 주가 상승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개가 것인가, 있죠. 예.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로 본다면 배당 받고 그냥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장기 투자가 아니신 분들은 배당 전에 주가 상승을 보고서 그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신증권은 배당락 때문에 떨어졌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안 올라왔냐 이거죠. 그 전에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신증권은 그 전에 주가가 어때요? 다른 증권사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당락에 대한 여파와 그 전에 배당락 전에 시세 차익에 대한 여파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배당 전에 사신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그럼 배당 받는 거죠? 그러면 아마 2만 원 넘어가면 그래도 배당 플러스 수익은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시 2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반등 좀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2만 원이 올까 싶네요. 2만 원 오면 매도 잘하세요. 이 기업은 지금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가격을 제시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오면 네. 잘 팔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가상화폐입니다.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가치는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035만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전망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고요. 빗썸의 최대 주주로 알려지면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5.6% 오르면서 1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네오위즈 홀딩스는 자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6.8% 오르면서 7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CES 2022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의 M&A 발언에 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관심을 보였던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로봇 사업을 육성하고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다라는 점을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명확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이제 후발주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 엑스텍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로봇의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관련한 시스템을 납품했던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던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25% 강하게 오르면서 3,0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